아무 데서나 쓰러지는 대로 하룻밤을 세울 수 있던 집 없는 사람들에게는 기러기 소리가 반갑다. 기러기 소리가 막 이제 기러기가 울었는데 아무 데서나 쓰러져서 밖에 노숙하는 사람들 이야기겠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기러기 소리가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기러기 소리가 그냥 이제 편안할 때 기러기 소리를 들어보면 그게 좋을 수도 있는데 노숙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참 이제 불편한 소리인 거예요. 날이 추워진다는 소리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음을 돌아볼 때 마음병이 있는 분들이 이제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상황과 생각과 감정을 조금 구분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마음병이 있는 분들은 보통 어떤 상황에서 여기서 예를 들자면 기러기 울음소리 기러기 울음소리가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바로 느끼냐면 마음이 좋지가 않은,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반갑지가 않다. 기러기 울음소리를 들으니까 그 사람들이 반갑지가 않은 까닭은 왜 그러냐면 추워지니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사실 기러기 울음소리가 사실은 반갑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러기 울음소리가 반갑지가 않은 것이 아니라 추위가 반갑지가 않은 거죠. 추위가. 그러니까 자칫 기러기 울음소리가 내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러기 울음소리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사실 원인은 이 추워진다는 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음병이 있는 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대인기피의 예를 들면 대인기피는 상황이 사람들을 만나는 상황에서는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는 상황에서는 자기가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사람을 피하려고 하는데 사실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이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사람에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을 피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한 상황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뭐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든지 내가 완벽하게 보여야 된다고 생각한다든지 내가 또 뭐 못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든지 나의 그러한 이제 달동네 부정의 심리가 있거든요. 현실적이지 않은 요 내 생각이 불편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상황은 없으니까 그러한 현실은 없으니까. 그렇지 않고 여기서 자기의 그러한 치우친 생각을 돌아보지 못하면 사람이 원인이라고 보고 사람을 피하게 되거든요. 자기 생각은 고쳐나가지 못하고 사람만 피하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비슷한 예가 어디에 있냐면 앞으로 공부하면서 보게 될 텐데 심성개발 강좌교재 이제 상담교재 첫 번째 보면은 김희석의 실비명이라는 단편이 있어요. 실비명이 김희석이 쓴 단편인데 여기에는 등장하는 게 딸하고 도화라는 딸하고 아버지가 등장해요. 도화라는 딸하고 아버지 이름이 덕구인데 이게 어떠한 상황이 생기냐면 도화가 고등학생인데 어디 춤 배우러 가요. 춤을.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없고 아버지가 인력거 끌면서 딸을 먹여 살리는데 아버지의 꿈은 딸을 의대를 보내가지고 의사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도화는 공부에는 별로 취미가 없고 춤을 배우러 가요. 춤을 배우러 갔는데 어디 극단에 들어갔고 근데 그게 어느 날 학교에서 들킨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제적이 됐어요. 학교에서 제적이 되었는데 아버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고 그러니까 아버지만 보면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만 보면. 그래서 그러한 이제 그 상황에서 상황은 이제 아버지를 보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는 상황에서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이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두렵다. 그래서 여기서 자칫 아버지가 자기 두려움의 원인이라고 본다면 아버지를 피하게 돼요. 아버지를 원망해야 되고 사실 그것이 아니라 왜 아버지를 보면 두렵냐면 자기가 들킬까봐 자기가 잘못한 게 있잖아요. 학생으로서 그러한 극단에 들어가서 총을 배우고서 하면 안 되는데 자기의 잘못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잘못을 들킬까봐 걱정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보면은 두려워지는 거예요. 사실 원인은 여기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도화가 아버지를 봤을 때 두려움을 느낄 때 아버지가 두려움을 주는 것이라고 보게 된다면 아버지를 자꾸 회피하게 돼요. 아버지를 피하게 되고. 그래야 정확히 원인을 자기 생각이
정확하게 한번 돌아봐야죠. 아, 내가 잘못한 것이 있고 이것을 아버지한테 들킬까봐 내 마음이 이렇게 아버지를 볼 때마다 두려워지는 것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아버지한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근본 해결 방법이죠. 그렇지가 않고 아버지를 볼 때마다 힘들어지니까 나는 아버지를 피하겠어. 이러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없죠. 오히려 더 커지죠. 증폭이 되고. 마음병이 있는 분들이 이제 원리가 이와 다르지 않아요. 이제 생각이라는 부분이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워낙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보통은 상황에서 감정만 남아요. 어떤 상황이 자기한테 그러한 감정을 준다고 보고 이 상황을 회피하거든요. 대인 깊이, 대인 공부 다 마찬가지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핵심적인 것은 나한테 어떤 감정이 느껴지면 그 감정에 선행되는 생각이 있다고. 여기서 이제 기러기 소리가 나한테 철량함을 준다면 반드시 철량함을 일으키는 생각이 있어요. 야, 이제 추워진데 내가 먹고 살 게 없고 내가 잘 것도 없는데 힘들다라든지. 어떤 사람이 기러기 소리를 듣고 야, 정말 아름다운 소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같은 기러기 소리를 놓고도 감정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왜 다르냐? 사람마다 일으키는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보통의 평범한 상황에서 나한테 일어나는 감정이 자꾸 뭔가 좀 치우쳐 있단 말이에요. 슬프고 괴롭고 우울하고. 내가 일으키는 생각이 치우쳐져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일으키는 생각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보통의 평범한 상황에서 치우친 감정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제 감정은 홀로 생기지 않고 반드시 거기에 선행되는 생각이 있다는 것. 이 생각 따라서 그에 따른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정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실체는 생각이에요. 생각. 이 생각은 누가 하느냐? 내가 일으키는 거예요. 거의 자동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자동적으로 벌써 올라온다. 벌써 올라오는 생각들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면 이제 이걸 이제 그러한 이제 생각의 토양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생각의 토양이 좀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꿔 나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그것을 건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성경의 말씀을 계속 보고 듣고 읽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마음병 근본 치료되는 원리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감정의 이면에 있는 생각을 돌아봐야 되고 언제나 감정은 생각을 따라서 온다.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중요한 부분이에요.